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설정값의 그 요인 중에 유독한 부모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유독한 부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내 인생의 그 설정값의 가장 큰 수가 부모이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거기다가 유독한 부모라면 나의 설정값의 가장 큰 수가 지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정값, 이 가장 큰 수를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 맞는 수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현대 정신분석가 수전 포워드는 자녀와 병리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부모를 유독한 부모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유독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죠. 여기에는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는 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모가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풍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삐걱번쩍한 의리의리한 뭐 어떤 그런 집은 아니어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고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부모의 의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충족될 때 아이는 건강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또 아이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너무 신처럼 막 지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처벌을 하려고 하는 부모예요. 가장 대표적인 부모는 이제 엄격하신 부모들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들 강박증이 심하신 부모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1등을 하거나 최고가 됐을 때만 칭찬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가 당신의 뜻에 기대에 못 미치면은 항상 나무라거나 구박하거나 그리고 못마땅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에게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참견을 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하나인 이제 가정이 많은데 하나인 경우는 이제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는 응석바지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아이한테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가서 친구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또 아이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그 환경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해야 될 일까지도 부모가 다 해버리면서 아이는 그냥 손 놓고 부모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마냥 따라서 가는 이러한 경우들 그리고 또 이거 반대로 아이를 너무 간섭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생활마저도 부모가 그냥 함부로 개입을 하고 참견을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부모에게 계속 감추고 싶고 부모로부터 계속 이렇게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그리고 여기에 모든 중독은 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독도 중독이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도 저는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제어하거나 조절하면서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무언가에 의존하거나 무언가로부터 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곳에 계속 이렇게 빠져든 것이 중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이 부모 자체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이러한 심리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날 조절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중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이제 경우
경우도 유독한 부모인데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이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원인은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는 못난 것이고, 이런 학대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유독한 부모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힘들고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나 역시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타인을 만나던 세상을 살아가던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계속 나는 가고 있는 것이 유독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독한 부모를 어떻게든지 나의 인생에 알맞는 설정값으로 바꿔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유독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유독한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유독한 부모는 위독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은 이분들은 우리보다,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어쩌면은 나도 미성숙한 내면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 역시도 나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는 내면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명령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건강하게 어른으로 키우지 못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이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아이의 반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큰 소리 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아이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원했던 그 부모는 어쩌면은 너무나 아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부모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설정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러면은 이런 유독한 부모들은 바꿀 수 있는 설정값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부모는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란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부모들 중에 정말로 성찰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너무 못했구나, 내가 미안한 짓을 많이 했구나 해서 그렇게 뉘우치고 깨달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다가오는 부모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부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부모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맞게끔 그 설정값으로 만들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 척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 중에 유독 자식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도 되게 막 아무한테나 막 만만하게 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른인 거예요. 진짜 어른. 그래서 이렇게 유독한 부모, 미성숙한 부모들은 자식이 진짜 어른이라고 알게 된 순간부터는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자식에게 막대하지 못해요. 어쩌면은 자식을 좀 더 어려워하거나 쩔쩔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엄마는 나한테만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하고 나한테 화풀이 다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엄마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른인지, 어른다워서 엄마가 나를 어렵게 느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느끼게끔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재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에게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치유받기를 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이걸로 인해서 힘든 인생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분들도 누군가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왔을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도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만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위독하신 분들이에요. 위독하신 분들에게 나 정상적인 사람이 해줄 것을 요구를 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내가 그분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 역시도 어쩌면 관심이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오신 분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거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부모에게 그 관심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부모에게 그 사랑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부모에게 그 인정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부모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의 눈에 띄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나는 왜 살았지? 내가 왜 살아온 이유가 뭐지? 다 부모한테 맞춰진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내 인생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공허함, 허무함만 남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나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 부모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애정이 넘치는 분이셨으면 좋겠어. 라는 이러한 환상은 정말 우리가 책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아니면 어쩌면 상위 1%, 0.0001%에 속하는 누구네 집의 부모인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 아니면 많이 아프신 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꾸 부모를 여기에 그래도 이 기준에는 맞아야지, 이 기준에는 그래도 좀 차야지 라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부모를 더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불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나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나한테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차지 않는 부모 때문에 내가 항상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은 정말 환상이라는 거, 내가 바라는 그 부모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끝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의 감정에 동요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부모가 말 한마디, 야 그거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다 때려쳐, 놔버려, 아니면 좌절해, 포기해. 그러면 그건 누구의 손해일까요? 부모는 그냥 부모의 경험에 의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는 누가 언제 그렇게 살래? 그럼 네가 알아서 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가, 야, 너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내 인생을 놔버려. 그리고 오늘 이제 엄마가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혼자서도 막 힘들어하고 막 화내고 소리치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모든 자녀들이 다 동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동요되는 것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부모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동요돼 버리면 나는 항상 부모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아, 저거는 부모의 인생이고, 부모는 아프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거야. 나는 거기에 동요가 되면 나는 부모와 똑같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건강한 어른이 아니라, 그리고 제대로 자란 어른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하는 그 행동에, 부모가 하는 그런 감정에 내가 휩쓸려서 나마저도 부모의 그러한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진짜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부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일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부모가 마음이 아픈 사람, 내 부모도 상처가 있는 사람, 내 부모도 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보여질 때부터가 나는 진짜 어른인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른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설정값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설정값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설정값에 그 유독한 부모는 해당되지 않으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